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은 러시아 독재자에게 굴욕적인 거절로 시작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2년 이후 5번째로 시진핑을 설득해 마침내 새로운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이를 승인받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가즈프롬은 또다시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런 굴욕도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푸틴에게 거절했고, 러시아산 가스 가격을 최소 5배 더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관 필요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쿠츠크 지역 주민들이 중국 지도자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겨 시진핑에게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위해 이 러시아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발 시진핑, 나무로 된 학교라도 하나 지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에게 우리 학교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민족문화의 다양성과 중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 발전의 일환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타지키스탄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듯이 저희는 중국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중국과의 문화교류 발전이 저희의 유일한 발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베이징 방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40개의 다양한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서는 또다시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2년 이후 5번째로 시진핑을 설득해 마침내 새로운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이에 합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푸틴이 처음으로 2015년에 제안했고 이미 2년 전에 착공을 계획했던 가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다시 푸틴의 의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푸틴은 로스네프티와 가즈프롬의 수장인 이고르 세친과 알렉세이 밀레르, 그리고 5명의 부총리와 8명의 장관을 중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 방식으로 중국에 아첨하며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관을 받아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웃긴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매년 베이징에 갈 때마다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이미 합의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방문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연간 500억 입방미터의 가스 수송 능력을 가진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관이 합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은 곧 연간 1000억 입방미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측은 러시아 대통령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협상 끝에도 푸틴과 시진핑은 가장 중요한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투자 조건과 가스 공급 시작 시기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가스 가격을 러시아 국내 수준인 1000입방미터당 약 50달러로 낮출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유럽 시세보다 거의 10배나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아주 싼 값에 가스를 팔든지 아니면 미안하지만 당신네 가스는 아무에게도 팔 수 없으니 그냥 꺼지라고 말이죠.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그 가스를 도대체 누구한테 팔 건데? 우리한테 팔든가, 그것도 아주 싼 값에. 아니면 그냥 다 끝내고 가버려. 10년이 넘게 푸틴은 시진핑이 이 프로젝트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리고 올해 푸틴은 중동 전쟁 이슈를 정말 이용하고 싶어 했어. 이란을 둘러싼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의 20%를 마비시켰어. 하지만 러시아에게 문제는 새로운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2가 유럽 가스 시장을 잃은 러시아 가즈프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주목할 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해외에 최소한의 물량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야. 거의 50년 만에 최소한의 물량이라는 점을 생각해봐. 중국도 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지만 급하지 않아. 그들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오늘의 주요 뉴스야. 베이징이 2015년 이후 11번째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을 또다시 거절했어. 보도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자사 가스에 추가 할인을 제안했다고 해. 하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러시아 국내 시장 수준과 비슷한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중국의 교묘한 전략이야.
러시아 내에서 가스 가격은 매우 높아. 엄청나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그리고 1000세제곱미터당 약 $50 정도야. 이건 현재 유럽 시세보다 약 12배나 낮은 가격이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리고 지금 중국이 내는 가격보다 5배나 낮아. 현재 중국은 1000세제곱미터당 $258를 내고 있어.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말하길, 좋아, 우리가 너희한테 파이프라인 하나 더 깔아줄 테니 더 사라 라고 해. 그런데 중국은 아니, $50에만 사겠다고 해. 그리고 중국은 신경도 안 써. 그래, 팔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50에 손해보면서 팔든지 아니면 아예 팔지 말든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재생에너지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고 석탄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주요 에너지원만으로도 중국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기에 충분할 거야. 어차피 경제 성장도 점점 느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베이징이 새로운 가스관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아니면 그들은 이 가스를 정말 헐값에 사서 다시 팔 수 있을 정도로 싸게 사려고 하는 거지. 재미있는 건 러시아인들이 지금 돌파구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정보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야.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 아니, 돌파구가 있대. 중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 한 번 거절당한 가운데 러시아 언론들은 올해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 베이징은 인용하자면 러시아 중국 가스관의 중앙 경로를 위한 준비 작업을 2030년까지의 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어. 하지만 문서에는 시베리아의 힘 2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 한편 이번 푸틴의 중국 방문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금지된 90개 이상의 기술을 중국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약 80%였어. 반면 지난해 두 나라 간 무역은 거의 7% 감소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으며 이런 감소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서둘러 받고 싶어해. 그리고 푸틴의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 설령 언젠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과 시베리아의 힘2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해도 이 가스관이 건설되고 완전 가동에 들어가며 현재 진행 중인 가스 공급까지 감안하더라도 러시아는 자신들이 상상하는 그 멋진 미래에 중국으로 연간 약 1000억 이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최대치야. 물론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말이지. 그리고 이건 잠깐만 생각해봐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가 유럽에 팔던 양의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 공급하는 가격이 유럽 시장에서 받던 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 중국은 12배나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한 건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단지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건 언젠가 푸틴이 시진핑과 시베리아의 힘이 가스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야. 현재 그 가스관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생길 것 같지 않아. 이게 바로 푸틴의 정책이야. 이렇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두를 이겼다는 거지. 여기서 말을 줄일게요.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